원피스 1135화 최신화 리뷰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에그헤드를 탈출 후 엘바프의 밀짚 모자 일당이 도착하였는데요. 그곳에서 22년 만에 자신의 은인 사우로와 로빈은 마주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쪽 마을의 궁전에서 마법진이 형성되며 정체불명의 후드를 쓴 인물 2명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1135화에서는 첩하와 보니가 거대한 책을 보고 있으며 부엉이 비블로가 소개가 됩니다. 이 부엉이는 수백 년간 살아왔으며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책들은 전부 거대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관장으로 육성 열매를 먹은 육성부엉이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엘바프는 세계 정부에 소속된 가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스쿠는 신문을 전달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있는 어부들이 바깥 세계의 신문을 이곳으로 가져와 비블로는 작은 신문을 크게 만들어 거인들이 신문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는데요. 이 능력은 무기물 그리고 무생물에게 적용되기에 거인이 사는 곳과 아주 잘 어울리는 능력이라 설명하게 됩니다. 도서관 밖에서는 루피가 그네로 거인족의 아이들과 놀고 있었는데요. 루피가 아이들을 겁먹게 놀아주자 나미는 우솝과 루피 머리통을 쥐어박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루피의 장난에 남자아이 중 한 명이 울면서 게르지의 품속에 안기고 씩 웃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거인족 어린아이가 마치 어린 시절의 모모노스케를 연상시킬 정도의 음흉한 미소를 짓게 되자 이내 상디도 화를 내며 꼬맹이들은 어딜 가나 모두 같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거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니냐며 우솝과 루피가 대화를 하는 순간 누군가 루피를 공격하려 하는데요. 루피는 목검을 아작내버리며 기어스리로 거인족 아이를 공격해버립니다. 그렇게 루피를 공격한 코로가 넘어지자 루피는 기계 있는 놈도 있다며 웃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코로는 역시 사왕이라 말하며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거인족의 소녀들은 코로의 이런 모습이 부담스럽다 말하나 생물교사 리플리가 나타나 코로에게 주의를 주는데요. 하지만 공격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며 애매한 반응을 보입니다. 리플리는 바로 코로의 엄마였으며 이어 코로의 아버지는 인간이자 전 해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거인과 인간이 그게 가능한가 싶긴 하나 어찌되었건 코로의 아버지는 거인 전사들에게 지지 않는 강함을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어 리플리는 남편이 자신보다 어리기도 하고 인간의 수명을 생각해 사실혼 관계로만 지낸다고 합니다. 엘바프 서부 마을의 근방에서는 마법진이 생성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서 2명의 거인이 후드를 쓴 인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키라는 인물을 찾고 있다고 후드를 쓴 여자가 말하자 그놈은 범죄자라며 그놈을 만나서 어쩔 거냐 묻는데요. 후드를 쓴 여성이 갑자기 어떠한 행동을 하자 거인족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건방진 새끼가 무례하다며 명령한 것만 대답하라 후드를 쓴 여자는 말하는데요. 다시 서쪽 마을에서는 밀짚 모자 일당과 거인족들의 성대한 연애가 시작되며 모두들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버스에 술잔을 올린다며 친목을 다지며 과거 샤봉디 제도에 잡혀있던 거인도 하이루딘의 친구라며 인사를 나누는데요. 400년을 넘게 산 산수염의 야루루가 나오며 원피스 1135화는 마무리됩니다. 후드를 쓴 여자는 신의 기사단 중 한 명으로 보이며 샹크스와 닮은 인물은 아무래도 샹크스와 쌍둥이 형제이거나 특별히 제작된 클론으로 볼 수 있는데요. 루피 일행과 거인족의 침묵으로 무언가 위험을 느낀 두 사람이 엘바프로 향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야루루는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온 인물로 과거 세계 정부와 엘바프가 결탁하지 않은 이유와 거인족 신화에 대해 얘기를 할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도서관을 통해 포네그리프 마지막 조각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로키가 먹은 전설의 열매와 함께 고무 열매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프랑키가 언급하였던 보배로운 나무 아담까지 엘바프의 나무로 등장하고 엘바프가 최종장 싸움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감사합니다.